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토어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기업으로 보는 세계 나이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피터 린치는 심루타 종목, 즉 유망한 투자 기회를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라고 했고,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을 살펴보거나 특히 직장 주변을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유망한 종목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성공의 조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의 성공 조짐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 중 하나가 나이키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에도 백화점 명품관에 초대형 규모의 나이키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명동에도 나이키의 신개념 매장 나이키 서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키는 싸구려 브랜드는 아니지만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전통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루하지 않고, 평범하지만 비범하고, 부자도 신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 어른도 신고 아이도 신는 신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셀럽들은 나이키에서 후원하지 않아도 나이키 신발을 신습니다. 저도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고 나이키 브랜드를 선물 받는 것은 기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 1위도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11위이며 패션 의류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1964년 창업주인 필 라이트와 빌 바우어만은 당시 아디다스 등의 독일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운동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을 내세운 에어조던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숨에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미국 운동화 시장에서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며 수십 년간 나이키 시대를 이어온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기업이지만, 나이키는 여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회사로 꼽힙니다. 코로나19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꿋꿋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2021년 5월 사이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9% 늘어난 44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가 늘어난 123억 달러로 2배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공 비결은 남보다 앞선 디지털 플랫폼 전환입니다. 2021년 디지털 매출은 전년 대비 41%가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147%가 증가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에 공을 들였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해 제품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나이키는 단순히 유통 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전체를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나이키는 초대형 직영점을 내며 현지 유통업체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아마존의 납품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D2C 전략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D2C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40% 수준인 D2C 채널의 매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는 6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이키가
매출 감소를 무릅쓰면서 외톨이를 자처한 배경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등의 서비스 앱은 데이터 확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나이키의 대표적인 판매 전략으로는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1980년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협업해 제작한 에어 조던 시리즈의 성공도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각 분야의 스타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의 라인을 출시하고 스토리텔링을 불어넣는 마케팅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차별된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판매의 핵심 채널을 디지털로 옮기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은 나이키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나이키의 고객 경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닝 세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을 비롯해 지역별 글로벌 달리기 커뮤니티인 나이키 러닝 클럽 등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지역별 성장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5년 동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평균 10%, 중화권 및 아시아 태평양, 남미에서 각각 19%, 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사이에서 나이키는 현금 흐름이 좋은 가운데 배당 성장이 꾸준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가 예상되는 대표 배당 성장주로 꼽힙니다. 연간 40조 원에 달하는 매출에 현금 보유량은 연간 2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주가는 30년간 200배가량 상승했습니다. 19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증액해왔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증가율은 11.5%에 달합니다. 이제 나이키는 신을 수 없는 신발을 파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제페토와 포트나이트에서 이미 나이키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나이키 옷과 신발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키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총 이틀간 나이키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우시 로고와 슬로건 저스트 두 잇을 비롯해 에어조던, 점프맨 등 당사 브랜드 로고 7개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상표 등록 신청서의 설명란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이용하는 신발, 의류, 모자, 가방, 스포츠용품 등의 가상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디지털화한 나이키 상품들을 가상세계에서도 판매, 거래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채용하는 인재상을 보면 다음 행보를 또한 예측할 수 있는데요. 나이키는 최근 가상의 제품들을 디자인할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23일 나이키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보면 이번에 채용하는 디자이너는 디지털 상품 크리에이션 팀에 속하며 디지털과 가상세계에서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성숙한 브랜드임에도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나이키,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